안녕하세요. 제4회 방문각 모의고사 등기법 해설 강의 검단 새로운 방문각 백헌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지적공부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 중에서 면적, 얼른 간단히 보면 여기 쭉 되어 있는데 대장도 있고 도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끝이 장. 그래서 여기 면적은 그냥 면장 하면 되는 거예요. 면장. 축척은 축도장. 여기 축척은 축도장. 그 다음에 지목은 목도장. 그리고 면적은 면장. 그 다음에 경계는 도면에. 적어도 축도장, 목도장, 면장, 경도 뭐 그 정도 외워놓으시면 따로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보시면 면적을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면장. 여기 4번, 5번. 그 다음에 2번. 측량을 할 때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했을 때는 합의 날짜에서 4분의 3은 검사기간, 4분의 1은 측량기간, 검사기간,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여기서 검사기간을 물어봤죠. 그러므로 합의해서 며칠이야? 16일로 정했으니까 4로 나누면 4, 4, 16, 4분의 1은 4일. 그래서 검사기간은 측량검사기간 여기 물어봤죠. 그래서 검사기간은 4일, 측량기간은 12일 이렇게 됐네요. 측량기간은 12일, 검사기간은 4일. 정답이 1번. 여기 보면 측량기간에서 여기에 기본 측량기간은 기간을 안 정한 경우에는 법정 측량기간이 5일, 4일. 그 다음에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4는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자, 쉽게 됐죠. 3번 들어갑니다.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번 변경. 그래서 이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하는 건데 지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 세 가지.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리고 지적공부 반출, 축척 변경,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래서 축반지 이렇게 했던 거죠. 축반지 세 가지. 꽃반지, 축반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여기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되는 경우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 그 다음에 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축적 변경. 그래서 도지 행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걸 북서기본법이라고 그러죠. 맞네요. 북서기본법. 자, 분할의 경우 분할 후에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본, 다본,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여기서 외워야 되는데 요 최부 다부가 있고 최종 본번에 여기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는 상관없이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두 개 있는데 최본 다본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시 예외적인 거. 거기에 신규 등록 대상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그 다음에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래서 뭐 채떨려 뭐 이런 게지. 그런 경우는 최본 다본. 그리고 분할했을 때는 한 필지는 종전 지번, 다른 필지는 본번의 최부 다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에 최부, 다부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을 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최부, 다부, 최본, 다본.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시에는 인본부. 다만 예외적으로 여러 필지 신규 등록의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최종 본번의 인접지에 있는 경우에는 최본, 다본.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으로 인하여 결번이 생긴 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결번 대장 여기다가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여기는 맨 다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만 보자고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특례가 적용되어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그 토지 이동 시기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 시기는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그 사유가 여기에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각각의 농어촌 정비법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은 그냥 그 정비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냐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그래서 틀렸는데 지적소관청이 해야 한다.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토지 이동의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지체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이동 좀 하시오, 토지 이동 신청 좀 하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맞네, 요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 신청 좀 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파산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직접 신청하지 않고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도 있다. 맞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5번 지적공부의 복구. 이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을 때 복구할 때는 그 원래의 지적공부에 가장 근사한 유사한 그런 자료를 참고해야 된다. 그 자료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 국가가 작성한 문서예요. 국가가 작성한 문서. 적어도 첫째, 지적공부의 등본은 원래 지적공부를 압축해 놓은 자료이므로 국가가 문성한 작사다.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작성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결의서를 작성해 놓죠. 이것도 국가가 작성한 문서이다.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사본 또는 정본도 국가가 작성한 문서이다. 그러나 지적측량 의뢰서는 우리가 지적측량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소유자가 측량업자에게 측량 의뢰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 이동 신청자가 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발급한 문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5번이 정답이다. 복구 자료는 등본, 측량 결과 도면, 결의서, 등본, 소관청이 작성한 그런 문서, 국토부 장관이 복제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정사본, 종합증명서, 공통점이 국가가 작성한 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를 참조한다. 6번 지적공부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 공장시설 내의 부지와 그 다음에 부속시설은 모두 공장이다. 장이다. 장. 그래서 공장시설 내에 있는 지목은 모두 공장용지인 것이지 따로 대로 구분할 수는 없다.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목장용지 내의 여기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묘지, 목장용지, 그리고 과수원에 딸린 부속된 건축물의 토지는 대다. 이런 것들이 대. 그래서 묘목과는 부속된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지목은 대다. 이런 것 기억하시고, 그다음 물건 보장. 그러면 창고용지지. 물건 보장, 창고용지. 그다음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답이다. 답. 그다음에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여기 인공적인 수로. 그건 하천이 아니고 국어다. 인공적인 수로는 국어로 한다. 그냥 지목 나오면 얼른 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다. 7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적부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재심사할 때 너는 문제가 있으니 재심사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이것이 제척사항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 중개사 25회에서 한번 나온 점이 있는데, 자 보시자. 그러면 일단 그 위원이 자 그냥 외워놓으면 돼.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 당사자이거나 그 위원이 대리인이거나 그 위원이 의뢰한 친족이거나 이런 것들. 두 번째는 그 위원이 관여했다거나 여기 관여, 또 그 위원이 검토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제척사항이 된다. 그래서 그냥 외워보시면 돼. 위원이 당사자, 그 위원이 친족, 그 위원이 대리인, 그 위원이 관여. 그게 이제 하나만 알면 되네요. 관여, 이제 감정한 것이야. 그래서 관여했고 그 위원이 감정한 경우. 그래서 여기에 위원이 외워놓으면 돼. 위원이 요 많이 있어요. 뭐 배우자다. 그 배우자는 현재의 배우자, 과거의 배우자의 당사자다. 그러면 당사자. 그 다음에 당사자 대리인. 그 다음에 친족. 그리고 관여했다든가 감정한 경우. 이거 우리 이 해설서에는 그냥 시험과 상관없는 거니까 보지 마시오 해서 해설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척상. 그 위원이 당사자, 대리인, 친족, 관여, 감정. 요거 뭐 몇 개만 다 외워놓으면 돼. 25회 때 나왔는데 또 나오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으나 그냥 간단한 거니까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정답이 2번.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건 기피사항, 제척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지적 측량 실시 대상. 여기 나오면 지적 측량 실시 대상이 뭐 기초 측량, 세부 측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이거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측량하는 거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신청하면 등록 전환 측량. 그 다음에 공부가 지적 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었다 그러면 복구 측량. 여기 4번은 특히 잘 외워놔야 돼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측량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 컴퓨터로 도면을 연결해 놓은 거. 그러면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한다. 그랬을 때는 연속 지적도는 그 지적도는 측량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연속 지적도는 그냥 한 마을을 전체를 하나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 뭐 일람표 그런 것들과 유사한 자료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그것을 가지고 측량의 대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9번.
지상경계점 등록부 여기 나오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저는 오경이가 소지 목면을 먹고 그 다음에 개가했다 이렇게 했어요. 개가했다. 경자 들어가는 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 사진 파일 그리고 경계점 좌표 뭐 오경이 그리고 자 경계점 나오면 그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소지 목면 여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서 지목 그 다음에 뭐 토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서명 날인 이런 건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 니을번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리고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래서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종류 이런 것들 그래서 오경이 자 그러면 등록상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 미을 기억, 니은, 미을 4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여기 간단하게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할 때 그래서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의 위치 종류 위치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위치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까지 그래서 경경 있죠 오경이 소지 목면 목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오경이가 소지 목면 목고 바둑을 두다가 개가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참고로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공부이죠. 여기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언제 등록하느냐면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한 때. 자, 주의하시고 오경이가 소지 목면 먹고 토지 이용 계획,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기록하다 통째로 외워놓으세요. 여기는 이런 거 나오면 그 한번 공부를 통째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이런 거 이거 두었다가 조금만 하지 마시고 오경이 경계점 표지 종류 경계점 표지 말뚝의 위치 강화 같은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를 박아놓으면 뽑아다가 엿싸먹는다고 그래서 설명도를 하나 작성해야 되고 설명도 그려놨으면 사진 파일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까지 등록한다. 오경이 소지 목면 그 다음에 개가했다. 토지 이용계획 개별 공시지가. 자 10번 갑니다. 지적공부의 관리. 여기서 지적공부에는 여기 간단하게 지적공부와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장부가 있는데 소위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지적공부는 소위 지적 파일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은 누가 관리 보존하냐면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하죠. 어디에다가 지적청사의 소고에다 보관하죠. 그런데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보존하고 어디에다가 보관하냐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영구히 보존하며 정보처리 시스템의 복제는 국토부 장관이 하고 열람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 열람한다. 봅시다. 지적소관청은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공부 아까 정보처리 시스템은 제외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 여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에는 아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보존한다. 그것도 영구히 맞는 표현이네요. 셋째,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 이게 뭐냐면 이게 국가에서 작성한 서류예요. 국가에서 작성한 서류다. 뭐 등본, 결의서 이런 것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는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다. 여기 맞네요. 소유자. 그리고 이것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서류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한다. 맞고,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 자료도를 작성해야 돼요. 이게는 도면을 작성하고 조사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하여서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즉시 소관청은 멸실되고 훼손되면 즉시 복구해야 된다. 5번이 틀렸네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는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즉시 복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이 5번. 그 다음에 10번, 측량 절차, 축적 변경 절차인데, 축적 변경 절차에 관해서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여기 그 축적 변경 절차는 그 날짜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공고가 축적 변경 시행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공고 그러면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또 어떤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그냥 숫자 20, 30, 15, 20은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이다. 이렇게. 저것도 외워야 돼. 20, 30, 15, 20은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이다. 그래서 20, 30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을 해. 그러면 공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공고를 하면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공고가 있게 되면 거기에 소유자들은 여기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30일 이내에.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라 측량을 해서 여러 가지 지번별 가격도 결정하고 청산금도 산정하죠. 그럼 청산금이 산정되면 이제 공고를 해. 청산금 결정했다. 공고. 그러면 청산금 결정했다. 공고 나오면 며칠 이상. 그래서 20, 30, 15. 그러면 청산금 결정 공고를 하면 15일 이상을 시군구 게시판에 하게 된다. 그럼 공고했으면 누군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서 공고했으면 소관청은 이제 여기에 소유자들에게 축적 변경 시행 지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청산금을 수령해야 된다라고 통지를 한다. 그것이 20일 이내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수령 납부 그 시기는 6개월인데 여기에 청산금 납부해라, 수령해라는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들이 불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를 내. 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관청은 인용 여부를 결정해서 이의 신청자에게 한 달 이내에 또 통지해 준다. 그리하여 이의에 대한 사항이 없으면 이제 수령 통지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사람은 그다음에 6개월 내에 청산금을 수령한다. 20, 30, 15, 20은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이다. 먼저 숫자부터 외우시고 공고 3개 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공고 했으면 이제 또 공고 한 번 더 하는데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공고를 해요. 15일 이상. 그다음에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죠.
다시 한번 제가 확대해 놨는데 보실 분들 20, 30, 15, 20은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이다. 그 다음에 공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 물론 과거에는 이 공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고사항을 좀 기억해야 돼. 목적이 협세청. 그 다음에 청산금 확정 공고에는 청산지역을 축축하다 이런 거 외워놓고, 그리고 청산금 결정 공고하면 공고는 며칠 이상, 그리고 누군가 그 기간 내에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자, 청산금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청에서는 청산금 납부하거나 고지하라. 이렇게 수령 통지를 한다.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러면 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들은 한 달 이내에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소관청에서는 한 달 이내에 결정한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청산금 납부 6개월,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청산금 통지도 수령한다 6개월. 자, 문제 보십시다. 11번. 축적 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자, 공고한 날로부터 청산금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15, 20, 1개월, 1개월, 60일, 60일이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2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까 자 15, 20, 1개월, 1개월, 60일, 60일이다. 그러므로 청산금 납부는 1년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디귿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6개월이다. 6개월. 60일이 아니라. 맞고. 1166. 그 다음에 1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받을 자가 행불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청산금을 공탁할 수도 있다. 변제를 위한 공탁 맞는 내용이고,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해결됐나요? 2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된다. 6개월. 응? 여기 6개월. 그 다음에 세 번째 6개월 맞고, 여기는 6개월. 그 다음에 공탁할 수 있다. 맞고, 2번은 틀렸고 맞고, 그 다음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 기억 디귿 리을. 12번 들어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자 지적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심사 청구는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그리고 재심사할 때는 국장에게, 재심사 청구는 국장에게, 그리고 중지위에게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여기 그냥 잘 보셔야 돼. 재심사와 그 다음에 심사청구. 여기 적부 심사청구, 그리고 적부 재심사청구 구별하시면, 재심사청구는 중지위, 심사청구는 지지위. 정답 2번. 자, 이제 등기법으로 들어가죠. 자, 등기 전세권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등기 원인의 신청서에 위약금 약정이 신청서에 있대요. 위약금 약정이. 그럼 신청서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해야 된다. 맞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일부 양도, 여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기간,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안 되고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 만료 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틀렸네요. 2번이. 그 다음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되고 이 시기는 기간 만료 후다. 이건 기간 만료 후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권리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니까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므로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나 건물이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하는 거지 공유 지분은 권리 아니에요. 그래서 없다. 맞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맞네. 그래서 정답이 여기 항상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권리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예요. 권리 양도에 따른. 그래서 전세권에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전 등기를 언제 해야 되냐면 기간 만료 후. 그래서 여기는 소멸 전이라도 그래서 틀린 거예요. 13번 해결했고 14번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는 일괄해서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거고. 자, 봅시다. 옳은 거. 변경 등기를 할 때는 각각 다른 순위번호 그러면 틀려. 같은 순위번호에 기재한다. 그 다음에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해서 설정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다. 틀렸는데 이것이 담보신탁이에요. 담보신탁. 갑이 신탁자이고 을이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 근데 그 신탁의 내용은 어떤 신탁이냐면 담보신탁이에요. 그래서 신탁 계약서에 수탁자야, 네가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고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기록하지 말고 수탁자 니를 채권자로 기록해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경매에서 그 수익금은 나에게 다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 원인은 1번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2번에다가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신탁 오면 처분 신탁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면 을구에 1번 근저당 설정, 그리고 원인은 신탁, 그 다음에 채권액, 채권 최고액 뭐 10억. 그 여기다가 이제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수탁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을 담보신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채권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은행이 아닌 수탁자를 근저당권자로 기재한다. 그러면 채권자, 수탁자, 채권자와 수탁자가 다르죠. 그런 경우에도 담보신탁에 의해서 인정된다. 그러므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다. 틀렸고. 셋째, 신탁 등기는 일괄해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의 소유권 이전, 목적, 그 다음에 신탁. 그래서 일괄해서 신청해야 된다. 맞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로 수탁자를 적법하게 해임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 신탁재산에 관한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수탁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 자, 공동 신청, 원래의 종전의 신탁자와 새로운 신탁자가 공동 신청해서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 요거 이전 등기 주의해야 이게. 이전 등기 여기 권리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원래 공동 신청이지만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평범하게 요 3번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몰라도 일괄하여 한건의 신청 정보로 같은 순위에 이렇게 기재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15번. 이 15번은 어떤 문제냐면 먼저 보면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 그래서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가 우리 각하사유 11개 있지 않습니까? 11개. 그래서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리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또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권한 없는 자, 출석하지 않은 자, 방식에 위배된 자, 신청서에 일치하지 않는다, 신청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다. 이제 각하사유가 아닌 거. 그러면 여기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여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등기 능력 없는 물건에 대하여 등기 신청,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신청, 분리처분 등기 신청, 농지 전세권 등기 신청, 분리하여 신청,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하여 보상 신청, 그 다음에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신청한 경우, 그리고 보존 등기 되어 있는데 다시 보존 등기 신청한 경우, 그 다음에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요 중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는 것은 권리 처분이 아니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권리 취득이다. 그런데 본등기 못하게 가처분 등기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다. 요거 잘 나오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래서 각하사유가 아닌 거. 여기 가등기에 기하 2번부터 보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 등기 신청. 이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각하사유. 분리하여 그러면 각하사유. 이미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또 보존 등기 신청했다. 각하사유. 농지에 대하여 전세권 신청했다. 각하사유. 1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해야 하지만 공동 신청해 주기로 약속한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설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각하사유가 아니지. 가처분 명령이었으니까. 가등기 법원의 명령,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2번은 아주 잘 나오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못하게 막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는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16번 말소등기. 틀린 것을 골라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가등기 말소 신청은 공동 신청도 있고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제3자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서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 맞고. 자, 1번 갑, 2번 을, 3번 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래요. 그러면 이것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서 무효. 그럼 갑은 이제 말소 등기를 하겠지.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때는 을을 대위해야 돼요. 대위. 그럼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신청인. 자, 갑은 이때 을을 대위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가 여기를 말소하게 되면 등기 명의인이 을로 회복되죠. 그래서
이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면 을의 권리로 살아남으로 을은 권리자, 이익을 보니까. 그리고 병이 의무자이다. 근데 그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했을 때 권리자는 갑이다. 틀렸네요. 갑은 신청인이다. 신청인. 갑은 신청인. 권리자는 을, 의무자는 병. 그래서 권리자는 을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냥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네 번째, 갑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의, 그러니까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줬다. 그럼 을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한대요. 그러면 근저당권을 을의 명의에서 병에게 이전하면 병은 권리자, 을은 의무자, 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지.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을이다. 맞네.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는 내용이고. 17번. 외국인이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주소 증명 정보. 사실 외국인이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주소 증명 정보를 우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 문제를 냈네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볼 해설을 안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등록을 했다면 외국인이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했다면 등록사실 증명. 그 다음에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그냥 여기는 국내 거소 신고를 했을 때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 증명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 증명 정보. 그 다음에 본국에 주소 증명 정보가 없으면 공증인,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섯 번째, 외국에서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입국. 그때는 국내 거소 사실, 신고 사실 증명. 그 다음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본국 관공서가 인정하는 주소 증명 정보서 또는 거주 사실 증명서.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공증서 만약에 나오면 그것은 여기 본국에서 인정하는 본국의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인정하는 공증인이 인정하는 주소 증명 서면을 제공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국내 공증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소 증명 정보가 아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합시다. 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외국인 등록을 했대요. 그럼 외국인 등록을 했으면 등록 사실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 거소 신고를 했대요. 법률에 따라서. 그러면 국내 거소 신고를 했다면 국내에서 거소한 사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세 번째, 본국의 주소 증명 제도가 있대요. 그 나라에. 그러면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주소 증명 정보. 그 다음에 본국의 주소 증명 정보가 없을 때는 본국 공증인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 맞고, 그 다음에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국내 입국했대. 입국. 그러면 국내에 입국했다면 우리 국내에서 인정하는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하는 서면 안 돼. 국내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하는 서면 안 되고 그 본국에서 인정하는 공증서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증서면도 여러분들 공증서면 나오면 본국에서 인정하는 서면이 한다. 공증서면 나오면 본국, 우리 국내에서 인정하는 공증인이 인정하는 서면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답이 여기 국내 공증인이 인정하는 공증 서면 안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다가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등기했을 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 자, 계약에 의해서 등기했을 때 의도한 바대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거든 일단 원인이 유효해야 되고 여기에 계약의 내용과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돼. 합치. 그리고 등기가 적법해야 된다. 이때 합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와 목적물이 합치돼야 된다. 당사자, 목적물이. 또 합치에는 당사자, 목적물, 그 다음에 권리 내용이 합치돼야 돼요. 만약에 처음부터 등기를 했는데 당사자가 불합치, 목적물이 불합치, 권리 내용이 불합치되죠? 그럼 이것은 애초부터 동일성이 인정, 이것들이 불합치되면, 요 내용이 불합치되면 이것은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하는 거지 경정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합의했는데 당사자 신청 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면 권리 내용이 불합치되죠. 이런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할 수도 없다. 주의하셔야 돼요. 맞다.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했을 때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우리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은 등기된 내용, 권리관계, 사실관계가 부합한다. 그런 뜻이야. 그럼 부합하면 유효이다. 맞고. 3번. 권리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착오로 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일성 인정되지 않죠. 그러므로 그 불일치는 경정할 수 없다. 맞고 전부무효다. 미등기 부동산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했을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그래서 틀렸네. 무효이다.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 등기부상의 표시와 여기 등기부상의 표시와 그 다음에 대장상의 표시, 등기부상의 표시, 그리고 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의 시기, 각 부분의 구조, 여러 가지 등의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이 말은 보존 등기의 표시와 대장상의 표시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동일성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이 4번.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19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했을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그 부동산을 구성원들의 합의로 합의. 그러면 사단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이게 총유야, 총유. 사단 명의로 된 부동산은 총유. 권리 능력 없는. 근데 그것이 합의로 등기한데 부동산을 구성원들의 합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총유가 합의로 등기하잖아요. 그럼 변경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한다. 합의에서 총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전 등기, 총유에서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전 등기한다.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기할 때는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다 맞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등기 신청할 때는 규약을 제공해야 돼요. 정관이나 규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그 종중의 대표자를 두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다. 네 번째,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증명 정보를
첨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5번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여기 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잘 나오죠. 사원총회 결의의 첨부 정보는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만 제공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첨부 정보로 정관이나 규약을 제공한다. 20번 등기의 효력 틀린 것을 골라라.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순위에 따른다. 순서에 따른다. 그 다음에 같은 구에서는 갓순.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는 다 접수번호 갓순 따접.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고 전세권에 관해서는 전세권은 가압류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합의에만 가압류 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등기가 되면 저당권이 등기가 되었대요. 그러면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참일 것이다.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참일 것이다. 이것이 권리의 추정력, 본등기에.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되면 채권의 존재도 기재하잖아요. 채권에.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참일 것이다.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전세권에 관해서도 가압류 등기 다 할 수 있고 등기된 임차권에 관해서도 할 수 있어요. 21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수용을 원인으로 수용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농지 그러면 법률행위로 인한 농지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지증 법률행위로 인한 농지 취득은 농지증이 필요한데 수용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제공할 필요 없다. 맞네. 그 다음에 합유 지분 처분으로 인한 등기.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된다. 그러면 합유 지분 처분했어도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다. 맞고. 셋째,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그러면 여기 자 501호에 밑에 있는 땅이 대지권 소유권이래요. 그럼 501호와 대지권 소유권은 일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안 된다. 따라서 501호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501호의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있지. 그런데 이 소유권은 건물에만 미친다. 자,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은 토지를 팔 수 있는 여기에다만 이 토지만은 이 건물의 우아래가 일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된 등기 기록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이전 등기할 수도 없고 토지만 따로 팔 수도 없고 토지에다만 저당권 설정할 수도 없다.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없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없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등기 할 때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등기 신청을 할 때 이를 각하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등기 신청할 때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죠.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그러지 않은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를 했어도 일단 신청 접수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네. 각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 그럼 애초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승소한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의무자는 갖고 있죠. 그러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예약을 원인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일자는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록해야 한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뭐냐면 가등기 해주기로 한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냥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요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가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즉 이 말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 즉 공동 신청이든 단독 신청이든 해야 되는 거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맞는 거다. 여기 담보가등기야. 담보가등기는 여러분들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 절차를 마쳐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건 담보가등기. 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고 첨부정보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청산금 주었다는 그런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먼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관할 위반,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관사. 두 가지의 경우가 직권 말소이고, 여기는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청산 절차를 마쳤다는 그런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쭉 보면 관사, 그 다음에 권한, 건출방 쭉쭉의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는 각하사유, 각하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말소 사항이 아니고, 이걸 무시하고 등기가 경료되어서도 그 등기는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29조 제 10호 위반이에요. 10호 위반. 29조 1호에서 11호까지 존재하죠. 10호 위반은 직권말소 사유가 아니다. 직권말소 사유는 관할 위반,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1호, 2호가 직권말소 사유이고, 그 다음에 10호, 여기는 10호다. 10호 위반이므로 직권말소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해설서에는 해설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 초과, 그 다음에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등기 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마쳐야죠. 그런데 청산 절차를 마쳤다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등기를 했어도 그 등기는 일단 유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직권말 수 있는 거 아니다. 네 번째,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가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항상 가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죠. 그러므로 신세명,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네 번째,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가등기가 되고 나서 1번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된 부동산이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므로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 매매, 병. 그래도 본등기의 청구는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채권 아니에요. 가등기가. 그러므로 매진자인 그때 그 사람. 그래서 신청은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와 이 사람과 가등기 또 양도할 수 있지. 그래서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했다면 현재의 가등기 명의인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23번 소유권 보존 등기. 틀린 것을 골라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최초로 대장상 등록되어 있는 자, 판결에 의해서 증명하는 자,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시로부터 확인받은 자, 확인. 그래서 여기서 확인과 판결 주의하시면 돼요. 판결의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상대로 해야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그 다음에 확인도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자. 그래서 판결 나왔다 그러면 보시고, 판결은 딱 봤더니 그 대상이 토지래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토지는 시군구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상대로 확인 판결을 해야 돼요. 1번이 틀렸네. 시군구 또는 구청장을 상대로 한 판결.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건물의 경우에는 시군구를 상대로 한 판결. 근데 지금 토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을 얻어야 한다. 1번이 틀렸네. 2번. 보존등기 나오면 전부에 대해서. 보존등기는 전부. 그러므로 일부에 대해서 신청하면 각하사유. 맞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자, 1번 소유자 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소유권 보존. 근데 이 갑의 등기가 무효였나 봐. 그래서 을이 이 등기는 무효다.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이 등기는 무효이고 실제로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을이라는 판결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효인 판결의 확정서를 가지고 이 을도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 맞고. 자, 3번. 1번은 틀렸죠. 자, 한동의 건물에 대하여 여러분들 아파트, 자, 10층짜리가 있는데 9층에 있는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매매해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상황이 생겨서 표제부를 만들고 갑구을구를 등기부를 개설해야 돼. 그럼 이때 이 구분 건물의 표제부는 동일한 것이므로 최초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의해서 표시에 관한 등기,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 줘야 된다. 맞고. 자, 미등기 주택 나왔네요.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가압류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촉탁을 했어요. 가압류 등기를. 경매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명령 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를 법원이 촉탁했는데 등기소에서 봤더니 이게 미등기라는 것이야. 그럼 미등기, 그러면 등기관은 형님이 촉탁했지. 그래서 거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경림이 처가이다. 그래서 보존 등기 해야 된다.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여기 판결 나오면, 확인 나오면 2개 줘야 돼. 확인, 건물의 경우에는 시군구로부터 확인. 판결, 건물의 경우에는 시군구로부터 시군구 상대. 1번 틀렸고. 24번,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나 또는 가등기를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방법원이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집행 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여러 가지 사건이 복잡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등기관에게 이 토지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 그 뜻 좀 알려라라고 부기등기나 또는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맞고.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것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 신청의 주체는 각하의 경우에는 신청인만,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실행 등기가 된 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그런데 상속 등기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위법하다고 신청할 수 없죠. 맞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 기관은, 자, 이의 신청하는 기관은 지방법원이고, 이의 신청서는 여기 잘 봐야 돼. 지방법원 내에 등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등기소에 한다 틀렸네. 신청소는 이의 신청 장소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는 등기소에. 요거 이런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신청서는 등기소에, 이 신청은 지방법원에. 그 다음에 이 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을 이의 신청으로 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신청은 구두로 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청했을 때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그래서 세구도 집기 없다, 이렇게 오면 돼.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 이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맞고,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이의 신청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구두로 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기간에 제한이 없다. 자,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네요. 요거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마쳤는데, 공부를 하실 때 잘 모르는 내용들은 등기법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파헤쳐서, 민법과는 달리 막 복잡하게 연결된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고, 그 2차 강의 하시는 분들은 1차가 안 되면 뭐 3월 달까지는, 5월 달까지는 1차만 하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공부 방법이. 자, 모의고사에 대해서 점수가 조금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넉넉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모르는 사항을 확인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모르는 것이 어느 것이다,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봤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